타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타석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영모와 함석헌, 유영모와 함석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 닮아 하나, 레프 톨스토이의 참여록을 읽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 이완함이 출판사에서 출간한 톨스토이 전집을 구해서 읽으면서 박용호는 홀로 신앙심을 닫고 있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가 러시아 정교로부터 파문을 받을 만큼 반교회적인 신앙이라 그 영향으로 기독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름을 떨치던 박재봉 목사의 붕의 설교는 2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상계라는 대중 잡지가 있었는데 발행인은 장준하이고 주간은 안병욱이었습니다. 그 잡지에 함석헌의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의 글을 읽고 공감도 하고 깨우침도 받아 사상계 잡지사를 통하여 함석헌의 주소를 알아 편지로 문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일반인에게는 전화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함석헌 자신도 레프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생에서부터 하는 사이인 것 같이 친숙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상의 힘이었습니다. 함석헌으로부터 뜻이 맞는 사람끼리 농사로 작업하면서 신앙과 사상을 닦는 공동체 생활을 하자는 제의가 있어 찬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안 씨알 농장에 3년 동안 한 솥에 밥을 먹으면서 함께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함석헌으로부터 성경, 소학, 고문진보, 간디 자서전, 소로의 시민 불복종 등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틈틈이 독서도 하였습니다. 그때 함석헌의 기고로 사상계는 그야말로 낙양의 집가가 아니라 서울의 종이값을 올리었습니다. 사상계에 기고할 글을 쓸 때면 초저녁에 농장 안에 있는 집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찬송가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로 4주를 가까이 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4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가를 영어로도 불렀습니다. 함석헌의 4주는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석헌이 일생 동안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 주가 누구였을까? 찬송가 가사를 쓴 이는 물론 예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함석헌은 다석 유영모를 가까이 하려 하였고 닮으려 하였습니다. 함석헌이 유영모를 처음 만난 것은 함석헌이 21살 때 평북 정주에 남강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 졸업반 학생 때입니다. 남강 이승훈이 1919년 3.1운동을 일으킨 주동자임을 알게 된 일제현병이 야만스럽게 오산학교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불사조처럼 잿더미 위에 다시 부활한 오산학교에 고당 조만식 후임으로 다석 유영모가 오산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때 유영모는 함석헌보다 11살 많은 32살이었습니다. 겨우 1년을 교장과 졸업반 학생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교사들이 말에 나뉘어 합숙을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상면하는 오늘날의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인격적인 교통과 융합이 이루어져 교육적인 효과는 지대하였습니다. 오산학교에는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함석헌의 조리 있는 말이 교장 유영모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때 교장 유영모도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당시 수신이라는 일제의 도덕교과서가 있었으나 일제 교과서를 쓰기 싫어 유영모는 스스로 책을 골라 읽고서 세계적인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강의하였습니다. 함석헌에게 인상이 깊었던 인물은 영국의 칼라일과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였습니다. 유영모는 체구도 작은 편이고
나이도 젊은데 3.1운동 사건으로 옥중 남강께서 유영문을 교장으로 천거한 까닭과 육당 천암선이 유영문을 예경한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장 선생이 묵는 방으로 혼자 찾아뵙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용기를 내었습니다. 함석헌은 문장과 변론과는 달리 여성적이라 하리만큼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강사로 초빙하러 오면 승낙은 해놓고서 강연 주제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머리의 회전이 빠르고 생각의 순발력이 뛰어나 곧장 대답할 것 같은데 그걸 얼른 대답을 못하고 글쎄요 라고 대답을 미루니 추빙하러 온 이가 기다리다 못해 그러면 다음에 연락 주십시오 하고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석헌의 별명이 글쎄요라 하는 이도 있습니다. 학생 함석헌이 유영모 교장선생이 묵는 방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하다 끝내 방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함석헌은 그 일을 일생 동안 후회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방학이 되는 때에 유영모 교장이 서울로 돌아가려고 오산학교에서 곰역까지 나가는 길에 학교 기사가 짐을 갖다 주려고 따랐습니다. 뜻밖의 어둠 속에 함석헌 학생이 불쑥 나타나 유영모 교장을 기차역까지 배웅하였습니다. 그것이 오산학교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요 헤어짐이었습니다. 유영모는 뒤에 성소조선 잡지 기고문에 함석헌 학생이 어두운 밤 진흙탕길에 빠지면서 곰역까지 배웅해준 데 대한 고마움을 나타낸 사연을 기고문 머리글로 썼습니다. 함석헌은 유영모 교장이 그 배웅길에서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영모 교장이 한 말은 내가 오산에 온 건 함을 만나러 왔나봐 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함석헌으로 하여금 현대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쓰게 하는 힘이 되어줬으며 일제 경찰에 의해 2번이나 투옥당했으며 북한에 주둔한 소련 헌병에게 총살당할 뻔한 위협에도 굽히지 않는 강철보다 굳센 의지로 승화된 것입니다. 유영모와 함석헌의 스승과 제자로서의 만남은 오산학교에 교육정신에 보이지 않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에게 불멸의 영광을 바치는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은 화려한 빌딩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우주정신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정신이 없는 유니버시티에 어찌 올바른 교육이 되겠는가? 정주 오산학교 정신을 잇겠다고 서울 보광동에 세운 오산고등학교 교장이 한탄하기를 오산학교가 정신교육보다 좋은 대학에 많은 학생을 보내는 데만 마음을 써야 하니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대학을 우글탑이라 하더니 이제는 망국탑 소리를 듣게 된 것이 아닌가. 유영모가 대학을 반대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이 나라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는 대학이라면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나는 대학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출세하여 대학 교수가 되려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다. 성경에도 교만한 자가 일하지 않고 밥 먹으려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불합리한 대학 속에서도 똑똑한 자식들이 있어 학문에도 참이 있어 그래서 대학생이 선봉이 되어 4.19가 났다. 4.19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바로 되었다. 그래서 나도 대학을 무시만 할 수 없게 되었다. 함석헌이 학교에서 유영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은 한 해밖에 안 되지만 스승으로 모신 것은 일생 동안이었습니다. 스승 유영모는 함석헌보다 11년 먼저 해를 보았습니다. 유영모가 해보기를 멈춘 것은 함석헌보다 6년 먼저입니다. 함석헌은 스승 유영모의 추모 모임에까지 참석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유영모의 YMCA 연경반 모임 강의도 들었습니다. 함석헌은 스승 유영모를 가까이 하려다가 잘못하여 일본 무교주의자로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승 유영모까지 우찌무라의 영향을 받은 무교의 신자라는 오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스승 유영모와 제자 함석헌과 그리고 우찌무라의 삼각관계는 이러합니다. 함석헌이 우찌무라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것은 함석헌이 오산학교 졸업반 재학 시 유영모 교장의 도덕수업 시간에서입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하였지만 일제가 만든 수신 교과서가 싫어서 자신이 선택한 세계적 위인들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소개된 것을 총명한 함석헌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찌무라가 사무라이 후손 기질로 무리하게 아내와 이혼하여 일본 사회에서 우찌무라에 대한 비판이 거세었습니다. 배짱 좋은 우찌무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미국으로 유학 간다면서 도피한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체류 비용을 마련하려 미국 장애인학교 교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을 10까지 가르치는데도 몇 달씩 걸리는 전응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공부한 아이들은 워싱턴반이라 하고 뒤에 들어온 아이들은 링컨반이라 하였습니다. 우찌무라는 워싱턴반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댄이라는 말썽꾸러기가 있었습니다. 우찌무라는 더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댄이는 저녁밥을 안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전응아들은 밥 안 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이 되자 밥을 안 줄 수 없어 댄이는 밥을 먹되 대신 선생님이 나는 굶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댄이 때문에 선생님이 굶게 되었으니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워싱턴반 아이들이 자체회의를 열어 댄이를 아랫반인 링컨반으로 내려보내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함석헌은 유영모에게서 들은 이 이야기를 뒤에 우찌무라 본인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함석헌은 우찌무라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위인으로 알았는데 일본 도쿄 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가니 학생들의 입에서 우찌무라 얘기가 나와 아직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동갑이지만 1년 먼저 도쿄 고사에 입학한 김교신이 우찌무라의 개인 종교 집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찌무라 모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먼저 다니고 있는 이에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석헌은 김교신의 소개로 우찌무라의 이마이간 모임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찌무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김교신은 함석헌으로부터 듣고 알게 된 유영모의 존재에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석헌보다 한 해 먼저 졸업한 김교신이 서울에 사는 유영모를 찾아 무교의 잡지를 같이 내자고 제안을 하였다가 유영모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이미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고 불경과 노장을 읽어 기독교의 교인 신학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함석헌은 한국에 돌아와서 오산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때도 함석헌은 무교의 신자로 자처하면서 함석헌이 가르치는 무교의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교신이 발행하는 성소조선에 기고하였습니다. 오늘은 타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타석 10번째 시간으로 유영모와 함석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타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